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개론은 2월 때부터 스터디를 하려고 그랬더니요, 약간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개론책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부터는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쯤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할 사람들은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이 지금 다 한 번 안 끝났죠.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법령이요. 자, 746번을 보세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이죠. 효력 동그라미요. 거기다가 성립 그러면 큰일 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죠. 발생을 뭐라 하냐?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소멸을 뭐라 하냐? 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죠. 장래 불확실이죠. 불확실 밑에다가요, 확실 동그라미요. 확실하면 기한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부관은 그다 써요. 부관은 위로 줄 그어가지고요. 조건, 기한, 부담 이렇게요. 조건, 그 다음에 기한, 그 다음에 부담 이렇게요. 그 다음에 747번은요. 장래에 반드시 실현, 반드시 우리 것을 뭐다? 기한이라고 그래요. 장래 반드시 실현, 것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과 기한은 모두 다 부관이고요. 749, 조건은 사적 자체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의 임의로 동그라며 그것을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750번은요. 조건부 법령을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뭐가 있어야 돼? 표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령에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751은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예부에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면 맨 끝에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냐?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뭐가 있고, 조건은 의사 표시가, 조건은 의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52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면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 정지 조건할 때 조건 동그라며, 불확정 기한할 때 기한 동그라며, 조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753번에요. 판례가 중요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그럼 조건은 뭐라 했죠? 정지 조건은 뭐라 했죠? 봐봐. 정지 조건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이것은 당연히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해. 당연히. 일단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성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볼까요? 여기요. 이런 말이죠. 정지 조건의 것은 시험에 합격한다면 차를 사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차를 사준다. 그러면 합격하지 않으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부관이 붙은 법령이 있어서 부관의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이 발생 합격이죠. 합격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을 말한다. 채무 이행을 말한다. 차 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를 안 사줘도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그것을 말한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 조건. 그런데 이런 봐봐. 기한이죠. 이런 봐. 기한이란 거 뭐라죠? 기한은 확실한 거죠. 기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해야 돼. 기한은 만약에 불확정 기한이든 확정 기한이든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반드시 뭐냐? 장래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은 확실한 것이니까 이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 반드시 있어. 기한은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기한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오면 753 두 번째 끝에 보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 동그라미,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그것을 불능이라고 그래. 불능일 때도 발생이든 불능이든 따지지 않고, 일단 기한이죠. 기한은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능이든 따지지 않고 채무를 뭘 해야 돼? 이행하여야. 왜? 기한은 뭐죠? 돈과 불 날짜를 얘기해.
그러니까 확실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봐봐. 여러분들 불능인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이 상가 건물이요 가백 건데요, 의뢰한 사람이 여기 보증금 5천에 상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다 두 사람이 임대차를 해지한 거예요. 해지했는데 그럼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갑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뭐라 했냐, 이 상가가 분양이 되거나 분양 또는요 다른 사람의 타에 임대가 된다. 분양되면 분양 대금을 받아가지고,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분양됐다 이 말이죠. 임대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오늘한테 보증금 5천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됐어. 그것이 1년 5개월이 지났어. 1년 5개월. 그러면 17개월이나 지났죠. 17개월이나 지날 동안에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된 거예요. 17개월이 지날 때까지. 17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러면요, 앞으로도 더 이상 분양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그럼 이제 불가능하죠? 그럼 갑오늘한테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보증금 반환해야죠. 아무리 분양되면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7개월이나 1년 5개월이나 지났는데 17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분양 안 됐다고 해가지고 임대 안 됐다고 해서 나는 돈 못 준다,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분양됐다 발생, 분양될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 그래도 이행을 해야 돼. 그걸 기한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한은 뭐예요?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셔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될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된 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754는요. 부관이 붙은 법령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합격하지 않으면 차 안 사줘도 돼.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하죠. 왜? 기한은 반드시 이행해야 돼.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이행해야 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조건은 불확실하니까 합격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55 순수 수의 조건이 뭐죠? 아까 말했죠? 순수 수의 조건은 뭐죠? 내 마음이 뭐하면 움직이면 통하면 너에게 시계를 주겠다. 정지 조건부 법령에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경우 가로묶어 단지 채무사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경우, 이걸 우리 뭐죠? 내 마음이 내키면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동하면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고? 그것을 뭐라 한다? 뭐죠? 순수 수의 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756 딸과 사이가 이미 이혼 기성 조건이죠.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는다. 지금 당장 돌려받는 게 아니죠. 이혼하면은 주고 이혼하면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건이다? 줬다가 돌려받죠. 그냥 봐봐. 돌려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줬다 안 줬다? 에? 봐봐. 돌려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돌려받는단 말은 줬다, 준 것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준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이거 봐봐.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연습하면 돼요. 연습. 지금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헷갈릴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데, 해제란 말이 이런 뜻으로, 정지란 말이 이런 뜻.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연습이니까 금방금방 알죠? 이미 이혼 기성이잖아요. 그러면 돌려받기로 한단 말은 좋은 것을 빼앗아 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해제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한다. 뭐라고요? 철거되면 부지를 매수를 해. 그러면 철거되면 부지를 매수하기로 했죠? 이것을 우리 뭐라죠? 정지 조건부로 계약한 거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758은요 금계밀수죠. 금계밀수에 성공하면 5억 원을 주겠다. 불법 조건이죠. 금계밀수가 불법 조건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해저 1만 메타, 별로 깊지 않네요. 해저 1만 메타에 빠진 결혼반지를 찾아주면 이것은 뭐다? 가능이다 불능이다? 불능이죠. 불능.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죠? 해외에서 1만 미터 빠진 금연마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주가 봐. 그럼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죠. 그냥 정지 조건이죠. 해저 1만 메타죠. 해저 1만 메타 가로 묶어봐. 불능이죠. 그러니까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 그래서 무효가 돼. 그럼 봐봐. 사례금을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면 준다잖아요. 봐봐.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 성취가 찾아오면이죠. 그때 준다돼요. 그냥 정지 조건이죠. 그럼 해저 1만 메타는 뭐다? 불능이죠. 불능. 알겠죠? 그래서 불능 마이너스 찾아오면 준다. 찾아오면 준다. 정지 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주면 진돗개가 뭐죠? 생명체죠. 생명체.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죠. 아까 기한 사람하고 생명체. 진돗개가 주면 풍산개 한 마리 사준다. 조건이 아니고 뭐다? 기한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이죠. 그러면 제작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식에 대해서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이 뭐냐?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 수급인은 누구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건을 붙였다면 이런 순수 수의 조건 가로묶고, 순수 수의 조건은 아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순수는 무효죠.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효이다. 이런 건 그렇지 않나요? 봐봐요. 봐봐. 여기 보면요. 여기 지금 뭐죠? 컵이 교차라고 돼 있죠. 이렇게 컵을 만들어 달라고 교차해서 도급을 줬단 말이죠. 도급인이죠. 그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 교차에다가 뭐라 써왔냐? 벼룩시장으로 써왔단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 왔으면 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불합격하면 물건 대금값을 준다 안 준다? 너무나 당연하죠. 안 주죠. 그게 도급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순수 수의 조건이다. 그러면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순수 수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정지 조건이 뭔가? 봐. 여기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먼저 정지 조건은 처음에는 있어 없어?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당연히 효력이 뭐한다? 발생을 해.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봐. 1번 762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 성취 시부터 성취 시 동그라미. 그럼 무슨 말이요? 소급표 X라면 소급표 X. 여기 그러면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조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원칙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소급표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63 정지조건부 유월인 경우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되었다면 조건이 만 때부터 성취한 때 동그라미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자 기성이 정지죠. 여기 말하고 기성 플러스에 기성 플러스 정지 플러스 기성이 정지이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 행위이고 알겠죠? 기성 플러스 그 다음에 정지 플러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해제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해제 앞에 무슨 말이 빠졌다고? 그렇죠. 그래서 써넣어. 해제 앞에 기성 조건이 그 말이 빠졌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법령이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죠. 그런데 기성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여기 해제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빠졌어? 기성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고. 기성. 뭐가 빠졌어? 기성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 알겠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플러스 해 마이너스.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765 조건이 법령이 당시 이미 성취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미 성취 플러스죠. 성취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기성 조건 플러스. 근데 그것이 정지 조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앞에가 바로 또 뭐라고 나왔어? 해제라고 바로 나왔네. 해제라고. 해제 앞에 무슨 말이 빠져있어? 그렇죠. 기성 조건이 빠져있다. 기성 조건이.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뭐 천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요 708번은요 766은요 조건이 법령 당시에 이미 성취 기성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경우 언제나 조건 없는. 그렇지 않죠. 언제나 그러면 안 되지. 언제나 조건 없는 법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이미 성취한 것이 그 언제나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765번 그랬어. 765번 보면요 기성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되니까 언제나
조건 없는 법령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67. 조건이 법령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뭐 불능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조건은 법령이 유효이죠. 무슨 말에 빠졌어? 무슨 말에 빠졌어? 불능 조건이 빠졌잖아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됐죠? 자, 그럼 768. 정지 조건부 정의의 계약에서 조건이 조건 좋을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좋을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은 뭐라고 한다?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조건이 불법이죠. 여기 봐, 여기 봐봐. 여러분요, 이 조건은 법률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조건이 103조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조건은 법률 행위 속에 속하니까 조건이 103조에 위반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 행위가 무효. 봐봐. 이러면 우리가요, 여기 꿀밤을요 빵 때리죠. 세게 때리면 그래 괜찮아 나는 머리만 아파. 그래요? 안 되죠. 머리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만약에 누가요 잘못해서 위가 천공이 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럼 뭐라고 하죠? 친구한테 야 너 얼굴에 이렇게 샛노래? 나 술 많이 마셔가지고 위만 구멍이 뚫렸거든. 그래요? 위가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 전체 컨디션이 좋아 나빠? 나쁘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기요 조건이나 기한은 이 전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해서 조건만 위만 아프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법령이 전부가 항상 법령이 전부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769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너 언제까지 돈 갚아라. 돈 갚지 않으면 너하고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죠. 이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다 뭐라 쓰냐? 단독 행위도 조건 가능 그랬어. 조건 가능 가로 열고 닫고 예외. 알겠죠? 나중에 해지할 때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70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망골 본다. 해제한 것으로 본다. 똑같아.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오냐면 769부터 771까지를 묶어. 769에서 771까지는 묶으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죠. 771 볼까요? 일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란 경우에 위의 기간이 경과하죠. 그러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772는요.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요. 뭐가 되냐? 부도가 났어. 부도. 그래서 부도가 나서 상대방에게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나는 당신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뭐가 됐다? 성취가 됐다 이 말이죠. 알죠? 성취가 됐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자, 773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우리 시험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정지조건부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앞에다 써. 소유권은 그 다음에다 써. 매매대금 지급을 그렇게 써봐. 매매대금 지급을 정지조건부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매대금 지급을 했어요.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소유권 유보라는 것이 뭐냐? 요즘은 우리가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다 보니까 뭐죠? 여기 보면 소유권 유보부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약간 힘든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용카드가 이렇게 일반화되기 전에는 뭐 요즘도 할머니들 무슨 뭐죠? 장수식품 같은 거 사잖아요. 옥장판 뭐 흑침대 사죠 할머니들. 사면은 어때요? 할머니들 신용카드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지로로 하죠. 지로를 해가지고 10개월간 지로를 해서 할부로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소유권 유보라는 것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 10개월이란 말이죠. 그럼 일단 내가 하이마트죠. 하이마트에서 일단 갑이라는 사람한테 일단 물건을 줘. 물건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 이 물건 당신이 가져가지만 잔금을 다 납입해야 완전히 당신 것이 되고 잔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당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이마트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물건만 너 먼저 가져가. 그러면 잔금을 다 지급을 하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 누구게 된다? 너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일단 너가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이 완료되죠. 그러면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는 것은 잔금이 지급했다 이 말이죠. 조건이 성취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것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소유권 유보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한다? 소유권 유보부 이렇게요. 자, 그러면 3번요. 그러면 해제 조건까지만 해요. 너무 지친 모습 하지 말고 봐봐. 774를 보면 해제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뭐한테? 성취하면 뭐한다? 효력이 뭐한다?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775번 해제 조건이 법령의 당시에 이미 성취 해제 마이너스. 이미 성취를 말한다? 기성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776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뭐라 한다? 플러스죠.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 이 말이죠.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불능 조건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 777은요. 777 좋은 번호죠. 약혼 애물의 수수. 약혼 애물. 혼인의 불성립을 뭐한다? 해제 조건이다.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지금 2월 1일 날 약혼하죠. 약혼하죠. 약혼하고 여기 10월 1일 날 혼인하죠. 혼인.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약혼식 할 때 반지 받죠? 그 반지는 혼인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혼할 때는요. 이미 반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약혼할 때 받았죠. 지금 받았죠. 이게 약혼이죠. 약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혼인하죠. 혼인을 하면은 혼인을 하죠. 약혼할 때 봤는데 혼인하면 계속 내 거죠. 근데 혼인을 불성치라고 그랬죠. 불성치가 조건. 혼인을 안 하면 돌려줘야 돼요. 혼인을 안 하면. 알겠죠? 혼인을 하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약혼식 할 때 약혼의 의무를 여자들 받잖아요. 받고 나서요. 바로 그냥 그 다음날 고문 싣고 다른 남자한테 가죠. 그건 돌려줘야 돼. 알겠죠? 돌려주고 가야 돼. 그냥 가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약혼 의무는 언제 내 것이 되냐? 혼인을 해야 내 것이 되고 혼인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 그러니까 약혼 의무 이미 받았죠. 받고 혼인 안 하면 돌려주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죠.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받았다고 돌려주니까. 그래서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7778 해제 조건부 정의역약에서 조건이 불능이죠. 해제 조건 마이너스. 조건이 불능 줄고 봐. 조건이 불능. 그럼 뭐죠? 마이너스 뭐다? 플러스. 그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그 다음에 779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조건뿐만 아니라 가로 묶어 증여계약 자체, 증여계약 자체가 뭐다? 여기다 써 뭐라 쓰냐? 조건만 무효, 가로 열고 닫고 X. 조건만 무효,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780번은요, 우리 이미 이건 779하고 780은 이미 103조에서 이미 배웠단 말이죠.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사회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가로묶고 유지되는 동안 이퀄 일정 기간이면 일정 기간 이렇게 일정 기간. 여러분 우리 103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일정 기간 근무한다. 유효 무효? 유효. 그걸 지금 얘기하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자요, 781번 봐봐요. 781번을 보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면 매매 계약을 뭐 하기로 해서 무효로 하기로 해서 불허가가 되면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해봐. 그럼 무효로 한다 이랬으면 지금 계약을 체결해 봐봐. 지금 너하고 나하고 우리 지금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가박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면서 뭐랬냐? 의리요.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가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그대로 성립된 것을 보고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했단 말이죠. 무효가 된다. 그 말은 둘이 지금 토지 계약을 지금 체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토지를 사긴 사는데 이 토지에다 건물을 짓고 싶어. 일단 토지를 사서 계약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여기다 건물 짓고 싶은데, 모텔 짓고 싶은데, 모텔허가가 나오면 너가 나오고 계약은 성립한 것을 보고, 모텔허가가 안 나오면 우리 계약은 무효로 합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모텔허가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체결했어 안 했어? 예를 들어 무효란 말은 언제 나와? 저기 한번 봐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죠? 계약은 법령이죠? 법률이라고 하면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속에 무효란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계약은 체결했어 안 했어? 했는데 만약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자 이 말이죠. 알겠죠? 일단 계약은 체결하고 나중에 없는 거죠? 일단 체결하고 나중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없는 걸로 하자 이 말이잖아. 무효로. 그러니까 무슨 요건이다? 해제죠. 해제. 일단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짓고 싶은데 모텔허가 안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땅에 대한 계약은 없는 걸로 합시다 이 말이죠.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자, 가장 조건은요 봐세요. 자, 불법 조건. 가장 조건이 뭐냐 봐봐. 가장 동그라미 해봐. 이런 가장 조건은 뭐냐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뒤에가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데 조건이 아닌 걸 가장 조건이라고 그래. 첫 번째 뭐가 있죠? 법정 조건 써 거기다가. 법정 조건, 가장 조건에다가 옆에다 써. 제목에다가 법정 조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불법 조건, 불법. 뒤가 조건에 써져 있죠?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 무슨 어디였어? 여기 기성 조건. 여기 내가 X 불능 조건. 다 뭐라고 지금 해놨어? 내가 X라고 써놨죠? 뒤가 다 뭐라고 써져서 조건이라고 써 있는데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거짓말 조건이다,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조건? 거짓말 조건. 무슨 조건? 거짓말 조건.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4번요. 가장 조건 보세요. 불법 조건.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또 나왔네.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걸 뭐라고 그래? 불법이라고 그래. 여기서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그래서 전부가 무효. 783. 조건부 법령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다.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 동그라미 바로 그 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 말이죠. 그 말은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782하고 783 똑같은 말이에요. 784 조건부 법령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 동그라미 무효일 경우 무효 동그라미 불법에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에 조건을 붙인 경우 거기 가로 묶어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에 조건을 붙인 경우 이꼴 옆줄 긋고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행위 이러면요. 가족법상행위 뭐죠? 혼인. 야, 너하고 나하고 혼인하려면 너 예를 들어서 요즘 이쁜 애가 누구예요? 예쁜 애가 누구예요? 아, 김태희. 너 그럼 태희처럼 만들어 온다면 성행이 온다면 이렇게 혼인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가족법상의 법령에는 그것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그런데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85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해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뇌물 상납의 조건만 무효다. 전부가 입사 자격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가 되죠. 합격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법정이죠. 이런 법정은 뭐예요? 법에 정해져 있죠.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건은 아니죠. 그 다음 써 옆쪽 없고. 그러나 민법의 조건 규정을 유추 적용 이렇게 민법의 조건 규정을 유추 적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87 법률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법이 법률이 내용을 정하거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 이것 정하고 있는 것 조건이 아니죠. 이퀄 법정 조건 이렇게. 법정 조건은 민법상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령이. 자, 보세요. 그러면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요. 바로 밑에요. 채권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도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요. 이런 원칙 봐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왜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나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다시 단독행위는요. 환매권 행사가 바로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붙이면 무효이다. 상계도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취소, 철회 이런 것도 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맨 끝에다 뭐라고 쓰냐? 채무 면제 채무 면제 단독행위 맨 끝에다가 789번 맨 끝에 1998 사시라고 사법시험이죠? 그 옆에다 쓰란 말이죠. 뭐라고 쓰냐? 채무 면제 유언 유증 채무 면제 유언 유증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이렇게 유언 유증 채무 면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이렇게 됐죠? 가족법상 이렇게 아까 가족법상은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다 써. 맨 끝에다 조건을 붙이면 전부 무효. 조건을 붙이면 전부 무효 이렇게. 자 그럼 뭐죠? 자 첫 번째 보면요.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다면 바로 밑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다. 똑같은 말이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뭐가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란 말. 전부가 무효 이렇게. 자 그럼 6번은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돼 있어요. 자 현상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현상 광고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계약이에요. 계약.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요.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현상 광고는 계약이거든요. 여러분 현상 광고가 뭐예요? 우리 집 보신탕이 집 나갔는데 물 끓이기 전에 신고해 주시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10만 원을 준다. 그 말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현상 광고라고 돼. 알겠죠? 그럼 조건에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왜?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채무 면제 유증. 유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독행위 앞에 줄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하지만 유언 또는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말을 완전히 딱 바꿔놨죠. 단독행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 해제라고 썼죠. 그 말을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해제권은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이 동의하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분요 약간의 응용력이 유지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795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등기 정지조건부 가등기 허용된다. 이렇게 됐죠? 그 795는 별 안 해놓고 좀 더 설명하고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 어음수표. 어음수표 여기는 조건 안 되죠? 어음 봐봐. 여기 어음수표는 조건 안 되죠? 뭐는 된다? 기한은 된다. 어음수표에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어음 보증에는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에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법률행위 뭐가 돼?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여기 봐. 그럼 여러분요, 이러면서 여러분요, 정지조건부하고 가등기하고 되게 간단한 것인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요? 봐봐. 자, 정지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지조건은요, 지금 현재 원칙, 효력이 있어, 없어? 여러분요, 너무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되지 말고. 그럼 여기 원주에 혹시, 수산물 센터 있어요? 아, 생기려고 해? 다행이에요. 없는 게 다행이에요. 있으면요, 낮에만 되면은, 알겠죠? 다 파장부진기 동태 눈이 되어 있을 건데, 없어서 그나마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아주 초롱초롱 하시는군요. 여기는 수산물 센터에 있어 큰일 나요. 노량진 가서 공부하면, 노량진 학생들 보면 2시 되면 벌써 바로 옆에 수산시장이 있어. 노량진 수산시장. 알겠죠? 동태 눈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큰일 나. 없는 게 여기 다행이에요. 자, 여기 봐. 여기 수산시장 없죠? 그러면 눈을 똑바로 떠야 되겠죠? 정지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무효인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 효력이 있죠? 유효가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원칙은 무효죠?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정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등기 봐봐, 가등기. 그럼 가등기는요,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무효예요,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것을 유효다 이 말이죠. 현재 무효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유동적
유동적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죠? 구조가 똑같다.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또 볼까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수인 지금요,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죠. 무효란 말은 아니단 말이죠. 무효란 말은 아니단 말이죠. 아직 소유자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현재는 효력이 없죠? 나중에 효력이 있죠? 유동적, 무효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유동적, 무효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한 법적 성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채권적 청구권에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채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우리 시험에 뭘 나왔어?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법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아. 구조가 똑같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등기에는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가등기에는 해제조건한데 법과 해제조건 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해제조건이니까. 그럼 보면 그냥 따라가면 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법이요. 해제조건은 뭐예요?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부터 해제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죠. 현재 유효죠. 해제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 성취되면 소멸이니까 뭐가 돼? 소멸이니까 무효가 되죠. 소멸이니까. 현재는 유효죠. 현재는 유효. 나중에 무효가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유동적 뭐라고 그래? 유동적? 원칙으로 오니까 유효라고 하지. 유효. 이런 유효잖아. 유효. 여기는 무효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해제 조건은 가등기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가등기는 유동적 무효인데. 그러니까 가등기에는 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가등기는 정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적 청구권에는 해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는 유효란 말이고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니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어디로 보냐면 방금 어디였죠? 798 아닌데? 795번 795번이 바로 그다 이 말이죠. 795번이 이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6번 아까 우리 성취 저기 끝에 해놓은 거 성취 불성취 지금 됐죠? 자 그럼 봐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항상 그 다음을 봐.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다음을 봐.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뭐 했어? 성취 동그라미. 신의성실에 반해서 이 사람이요 꼼수를 부려서 이 말이죠.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말은 성취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반대로 자 그러면 799 맨 끝에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방해는 고의 동그라미 고의뿐만 아니라 고의 동그라미하고 과실 동그라미 이것도 까맣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고의 또는 과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실에다 변하네. 과실에 의한 방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과실 고의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과실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800번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거 봐봐. 여기 봐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요.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하자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시험에 합격 10월 20 우리가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 남편이요 신의 측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했죠. 수면제를 먹였죠. 그러면 상대방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 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성취됐다? 언제 성취됐냐? 너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은 나는 언제 시험을 쳤어? 10월 29일 날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10월 29일 날 당연히 합격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내가 시험을 합격을 못했으니까 나는 10월 29일 날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보고 차를 사달라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읽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자 800번 보면 두 번째 끝에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면제와 먹이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언제? 10월 26일 알겠죠? 10월 29일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10월 29일 시험 치는 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10월 28일 날은요 남편이 준 것은 뭐든지 먹으면 안 돼 알겠죠?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801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여기 있죠?
방해는 뭐다? 고의나 뭐 과실, 고의나 과실. 자, 그럼 802번 보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 과실로 방해를 했다. 과실로 방해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건부 법령이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요.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설명 안 했거든요. 설명 안 했으니까요. 기한을 또 설명을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니까 어차피요 너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 강의 끝나고요 바로예요. 밥 안 먹고 2시까지 끝나고 3시까지. 그럼 그게 낫겠죠? 못하겠죠? 저는 여러분 아침에 올 때 어차피 밥 안 먹고 오거든요. 물론 여기 와서 김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2시에 끝나고 못 오는 거예요. 아, 야간반 때문에 그렇구나. 야간반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요. 수요일 날은 여러분 시간을 시험 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찍 와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2월 달부터는요. 일단 무조건 10시에 강의를 하는 거 이번에 어쩔 수 없고요. 이번 주까지는요. 다음부터는 45분까지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고 알겠죠? 무조건 강의는 10시부터 하도록.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